그 청소년과 수동성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좀 제가 잡았는데 잡으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감이 좀 오시나 본데요. 아니 뭐 청소년들의 특징은 수동성이죠. 수동성이죠.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의 가장 큰 그 차이라고 한다면 네. 어른들은 뭐를 보고 좋다. 거기까지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잖아요. 그렇죠. 뛰쳐나가고 가서 네. 보고 만지고 네.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돈 터치해도 네. 가서 터치해야 되면 직성이 풀리는데 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 주제로 가져온 수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은 보고 애어른처럼 반응을 해요. 맞아요. 신드렁해요. 예. 네.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아니고는 네. 정말 네. 그죠? 너무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잖아요. 세상을 달관한 사람들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귀차니즘에 익숙한 아이들이 발동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요즘에요. 스마트폰. 이거 놓을 수 네. 없어요. 정말 스마트폰. 게임. 아우. 네.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도 벌써 스마트폰으로 갈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스마트폰 얘기군요. 고마워. 네, 네. 스마트폰 얘기인데 네. 사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또 한 얘기 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한 얘기 또 합니다. 네. 근데 왜 이게 지금 안 고쳐질까요? 이 이야기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얘기부터 누구나 하시거든요.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뭔가 세상은 변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변해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똑같아요. 네. 참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다시 한번 또 오늘 이 11월 또 12월 이제 2016년이 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과 수동성에 관한 것인데 결국은 네. 스마트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능동성을 발휘해야 될 발달 단계에서도 그럴 나이거든요. 네. 가장 큰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에만 고착되게 만드는 네. 것이 지금 이제 그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인데 네. 아침에 이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찾아서 애들이 그렇죠. 딱 짚죠. 네. 그리고 어디 가요?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가죠. 스마트폰 갖고 가져가죠. 들어가죠. 밥 먹을 때도 옆에다 놓고. 집집마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아이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정말 똑같아요. 네. 아침에 이제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거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한마디 하고 싶죠. 네, 한마디 하고 싶죠. 그래,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더 이제 많으신가 봐요, 우리 권사님은. 정말 저도 매일 고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아들이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싹 살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떡하나 한숨이 푹 나오는데 침을 한번 꿀떡 삼키고 네. 아들 아침부터 스마트폰 보내. 네, 그러면 아들이 네. 왜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엄마가 조금 마음이 그러네 그랬더니 슬며시 덮어놓더라고요. 근데 1분 안 가요. 또 똑같이 가지고 또 가거든요. 그럼 이제 1분 후에 또 이제 엄마가 또 엄마. 같은 말 할 수 없죠 이제. 녹음을 해놓으세요. 새 쫓을까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이제 이렇게 아침에 어떤 그냥 뭐라 그럴까 정지 화면 속에서 정지 공간에서 스마트폰 본 것도 이제 모자라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걸어다니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몬비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을 스몬비요? 스몬비. 예. 스마트폰 좀비라는 좀비를 줄인 말입니다. 어머, 스몬비. 너무 잘 지었어요.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 예.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영화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 부산행에서도 보면 그 좀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인간이 자기 창조성을 발휘해서 주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그냥 노출되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좀비 현상을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위험해요. 네, 어른들도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고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않고 걷기만 하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5년에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그 실태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275분이라고 그래요. 275분이요?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입니까? 1시간에 60분. 하루예요? 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요. 64, 24니까 4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네. 4시간이 넘는데 스마트폰 잠재적 위험군은 299분, 고위험군은 315분. 와. 네. 거의. 그리고 거의 그 수면 시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6시간 53분이래요. 그럼 막 잡아도 7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275분이면은 4시간이 넘는 네.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깨어 있는 시간 중에 그죠? 그 수면 시간하고 거의 맞먹는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대단한 정도로 시간, 정말 예. 많은 시간이에요. 그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깨어 있는 시간 17시간 중에 4시간 30분. 다시 말씀드리면 4분의 1시간을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 네. 로다군요. 예. 이게 사실은 부족함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인 격은 목자인 맞습니다. 아, 예. 아직 그게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시간은 KTX로 우리가 대전하고 서울하고 몇 번입니까? 몇 분입니까? 2시간? 1시간이잖아요. 한 시간이니까 시간? 거의 왔다 네 갔다. 번을 네. 왔다 갔다 2번 하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굉장히 많이 중독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 많이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한번 어머니들이 그 스마트 쉼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인터넷에 정의하시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네. 거기에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가 어떤지 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고위험이나 잠재유형군이나 일반 사용자군이나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거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우리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시기 전에 어머니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히 단언하건데 어머니들 중에도 일반 사용자군으로만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네, 실은 부모들의 영향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부모들도 스마트폰을 켜고 살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네. 방송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네. 뭐예요? 체크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업무상의 목적이 있어서 체크한다 정도인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고위험군 사실 고위험 사용자군 정도 되면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 무방비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네. 그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도 네. 보면 13.8% 정도가 네.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사실 이번에 염두에 두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실태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가 네. 유아 아동 스마트폰 이용자의 수치였습니다. 이게 많아졌죠. 예, 유아지. 유아와 아동. 이거 심각해요. 그렇죠. 네. 유아와 아동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 고위험군이 1.7%예요. 벌써요? 네,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유아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4세에서 6세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고위험군이 1.7%이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10.7%예요. 그러면 이 잠재적 위험군 아이들이 사실 고위험군으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같은 숫자는 성인의 수치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치예요. 비슷한.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유아라고 하면 3세에서 5세의 그 스마트폰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비율은 2.5%로서 그 성인의 2.1%보다 0.4%가 무려 아이고. 높습니다. 지금 우리 시국 사태만큼이나 아니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가 오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지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의 그 어떤 복지 정책과고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맞물려 간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 문제가 점점 이제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면 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2009년에 437건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약 2.5배가 증가해서 네. 1111건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수치들이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그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네. 뭐 보도 부착물 같은 거를 지금 많이 실시를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네. 우리도 이제 우리 대전도 지금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걸을 때 그러니까 하긴 저희들 운전할 때 보면 이어폰 꽂고 가고 스마트폰 보고 가느라고 뒤에서 차가 와도
뭐 감지를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네. 내 갈 그렇죠. 길만. 그러니까 빨리 무인자동차 시대가 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무인자동차 시대가 오면 이게 네. 해결이 될 거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그거를 보완해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내부 요인에서 조금 자체 정화 시스템이 조금 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듭니다. 네. 예. 사실 그러면 뭐 이제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죠. 어떤가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 스마트폰이 외국도 지금 뭐 실망했죠. 여기저기 지금 많이들 쓰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 세계인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세계 각지에서 보행 중에 우리하고 똑같이 그 스몬비 애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사회 문제들로 대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그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설치를 했대요. 전용 도로까지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아예 그냥 보고 갈아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구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좀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막상 이걸 해놓으니까 벨기에 그 시민들 중에는 전 국도로 확대해라 뭐 이렇게 한다고. 그 정도예요? 이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네. 허용해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모든 부분에서 이 약화가 강화를 구축하는 건 시간 그렇죠. 문제이긴 하죠. 그죠? 그렇죠. 네. 예. 더불어 이제 그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독일에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닥에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웬일이에요. 아유. 네. 그런 지금 상황에 웃지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막을 수 그렇습니다. 없다는 얘기군요. 네. 네. 자, 오늘 청소년과 수동성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님들의 공공의적 스마트폰. 하지만 내게는 친구. 역시 비디님이십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실은 예방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별로 예방교육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동이라고 하면 3세에서 5세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겨우 할 때인데 네. 그 아이들의 고위험군으로 가는 수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또 중요한 통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수면 시간 자체가 21분이나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 매사추세츠 대학의 연구팀이 중학교 이제 거기에 중학교 네. 4, 7학년 미만의 학생들 2,000명 이상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네. 침대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는 네.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서 매일 밤 실제로 21분을 덜 잔다라는 거예요. 보느라고. 그렇죠. 보느라고도 그렇고 그거의 어떤 전자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잠이 안 오죠?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한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빨리 잠들지를 못하고 네. 또 이런 어린 아이들은 수면 부족을 느낀다고 말을 하면서 수면 부족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다른 어떤 집중력과 연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도 이런 말씀 나눴지만 아이들한테 우는 애들한테 스마트폰 주면 어떡해요? 무조건. 애들 뚝 그쳐요. 그러면서 그냥 엄마들 얘기하거든요. 얘는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건네주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발 바라기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건네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하게 떼쓰며 울다가도 스마트폰을 보고 울음을 그치는 아이들을 보고 그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6세 미만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동영상이나 게임 등의 반복적인 자극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네. 우뇌의 직관적 사고가 발달할 시기에 좌뇌만 과도하게 발달해서 뇌의 불균형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가 산만해지고 한 가지 물건에 집착하고요. 사람에 집착하고요. 그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예견할 수 없지만 네. 앞으로 점점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질 경우에 네. 한쪽은 의사를 표현하고 헤어지는데 다른 한쪽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네. 집착하는 모습. 아. 그래서 뭐 그 흉악한 네, 일도 또 발생이 되고 하죠. 그러죠. 예. 네. 근데 행동적으로. 그게 이제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더욱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주범이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증상들과 더불어서 ADHD, 그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또 틱장애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우리 유아동 대상으로는 꼭 인지하시고 계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청소년 대상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참.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어릴 때는 엄마가 그래도 가시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네. 저렇게 조금 이제 보호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청소년 아이들일 때는 아까 저는 우리 권사님이 하신 게 가장 정답이라고 봐요. 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1분 후에 다시 볼지라도 엄마가 화내기보다는 아들. 숨 한번 쏙 쉬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엄마는 그렇지만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한 번씩 주는 거.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화를 버럭 내버리면 아이들이 그 화를 내는 엄마하고 엄마를 더 이상 안 보려고 한다는 네, 이제 언쟁이 생겨서 관계만 네. 나빠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루만 보고 안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엄마가 최대한 교양을 갖추는 거. 교양이 어려워요. 중요군요, 교양. 네. 네. 청소년 대상은 방법이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머니들이 지치지 않고 해주시는 지치죠. 거고요. 네. 지치지 않고 반복을 즐거워해야겠군요. 네. 우리 그 방송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반복을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심지어는 어떤 엄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그렇게 안 한다. 남편한테도 그렇게. 남편한테는 그거 지금 꺼요. 그러지. 네. 아니면 휙 저든가. 아니면은 좋아? 나보다 더 좋아? 우리 일상이 잠시. 네, 일상입니다.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솔직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네. 네. 본인 스스로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네, 그렇죠. 엄마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거를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애들한테 들고 보는데. 다니지 말아라.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 자동차 우리 무슨 제도라고 하죠? 그 하루 쉬는 거 보고 갑자기 요일 한번 요일제로 쉬는 번호제로 이렇게 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 스스로도 휴대폰을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해주는 거예요. 하루가 어려우시면 반나절이라도. 네. 저도 지금 이제 이거 하려고 전주에 이거를 실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했는데. 네. 어디다 놨는지를 찾느라고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덕분에 시간은 길어지셨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꾸 의식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가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아이들한테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해서 네. 아이들의 그 휴대폰 사용 요금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 자녀 명의로? 네. 이거 지금 광주에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적어도 자기 돈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를 좀 실감하게 해주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요즘 보면 아이들 휴대폰은 거의 다 계좌번호를 부모님들 계좌에서 나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도 알면 좋겠지. 네네. 그렇군요. 그래야 좀 심각성에 대해서 동감이 좀 가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소장님. 예. 오늘 이제 스마트폰 이야기 하면서 유아동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고위험군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드렸고요.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한테 하실 때는 최대한 우아함을 가지고 아이한테 우아해야 되는군요. 우아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자녀의 명의로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요금을 그렇죠. 지출하도록 자기 용돈 나가는 거니까. 네네. 용돈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하겠고요. 네. 제가 오면서 이제 방송을 들으니까 설교에서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이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었었는데 그렇군요. 그 나라를 안창호 선생님의 후손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거는 그래요.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스스로 휴대폰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게 하는 그런 운동, 그런 행동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보내보시면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